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1960년대를 가장 뜨겁게 살았던 두 사람의 시인이 김수영과 신동엽입니다. 군사독재에 짓눌렸던 시기, 두 시인은 부정한 현실에 대한 강렬한 저항 정신을 그려내며 참여시의 문학성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특히 신동엽은 모더니즘에서 출발한 김수영과 달리 역사의식과 민족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죠. 신동엽은 1930년 충청남도 부여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전주사범과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조선일보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발표하며 등단합니다. 동학에서 4.19까지 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반봉건, 반외세 정신과 함께 분단의 극복, 통일에 대한 열망을 노래했는데요. 1969년에 지병인 간암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앞서 읽은 시는 신동엽의 대표시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지요. 그런데 버려야 할 것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척 행세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분단된 조국, 동족끼리 서로 겨누고 있는 전쟁과 파괴의 기운들,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독재 정치, 이것들은 모두 버려야 할 껍데기들입니다. 시인은 이런 껍데기를 모두 버리고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땅을 가득히 감싸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4월 혁명의 외침, 동학년 농민들의 반외세, 반봉건 투쟁, 아사달 아사녀의 순결한 만남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 온 땅에서 그런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의 파랑새처럼 여린 목숨이 애쓰지 않고 살아가도록 길을 도와주는 머슴이 되자. 그는 살아가고 싶어서 심장이 팔뜨닥거리고 눈이 눈물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의 그림자도 아니며 없어질 실제도 아닌 것이다. 그는 저기 태양을 우러러 따라가는 해바라기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어여쁘고 싶은 목숨인 것이다. 어여쁘고 싶은 그의 목숨에 끈아풀이 되어선 못 쓴다. 당길 힘이 없으면 끊어버리자. 그리하여 시푸도록 걸어가는 그의 검은 눈동자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그는 다만 나와 인연이 있었던 어여쁘고 깨끗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정한 모마리를 따름. 그리하여 만에 혹 먼 훗날 나의 영역이 커져 그의 사는 세상까지 미치면 그땐 순리로 합칠 날 있을지도 모를 일일 게며. 이 시는 1989년에 간행된 신동엽의 시집 꽃같이 그대 쓰러지는에 수록되어 있는 유작입니다.
떠나간 임의 행복을 기원하는 사랑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시인의 헌신적인 의지가 드러나 있네요. 언젠가는 순리에 의해 그와 합칠 날이 올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통일의 그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은 맑은 하늘이었을까요? 거짓된 정보, 왜곡된 현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이 이 세상의 본 모습이라고 믿어버리곤 합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섰던 시인데요. 이 시는 봄과 겨울로 대비되는 상징적 시어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의 시대, 그러나 봄은 겨울과 달리 우리의 논밭과 가슴 속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남과 북을 대립과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는 미움의 쇠붙이들은 이 봄 통일의 시대에 모두 사라지기를 염원합니다. 시인의 고향인 충남 부여에는 신동엽 시비가 있어요. 여기에 새겨진 시 산의 언덕에는 4.19 당시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추모시입니다. 산의 언덕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1960년 4월 당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됩니다. 그러던 중 마산 앞바다에서 한 시신이 떠올랐어요.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이었습니다.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죠. 어린 학생의 죽음은 전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였고 이는 4.19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는 당시 국민학생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죠.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중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러나 총탄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하고 당시 부정부패의 원흉이었던 부통령 이기붕과 그 부인은 양아들의 총에 죽게 됩니다. 이로써 친일파 중심의 자유당 독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1년 후 정치 군인들이 등장하면서 길고 긴 새로운 군사 독재의 시대가 열리죠. 독재에 익숙해서인가요? 많이 무뎌진 것도 같아요. 신동엽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 갑질과 권위가 앞서고 전쟁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조국의 현실과는 다른 곳이죠.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석양을 달리던 예전 어느 대통령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하네요. 산문시 1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산문시 1.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잎 온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커, 러셀, 해밍웨이, 장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으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한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고인가 불리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추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서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날밤, 무너진 성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춤, 사색분.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